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안 먹힐 거 아니야, 기자증이. 이거 등록한다고 해서 어떤 편의 가지고 그런 건 없어요.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취재할 때 눈이 안 보여요. 와 달라 이거. 색깔 관공서 같은 경우는 경찰서. 그래도 유튜브가 때가 되면 다 나오시네. 어? 딱 20원 쓰면. 늦게 올라갔다. 여기 공지 늦게 올라갔다. 이제 월요일 날 하셨어요, 원래는. 일찍 올라왔는데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자꾸 누가 쓰는데 그러다가 다음 걸리고 쓰는데. 나 뒤에 줬어요. 뒤에서 내 뒤에 눈이 있나? 경기시장 화이팅. 네. 이 자리가 여기가. 아니, 이거 끝나고 저기 가야 되나? 정동영 하고. 그렇지. 동생이 뭐 하는데요? 차 갖고 왔어요. 정동영이 네. 그 자식이고 헛소리 삑삑 해가지고 유탄하러 가잖아. 예. 518. 어? 정동영 지역구 어딘데요? 예? 서울에 사는 거예요? 전주. 자기가 생각이라 앞바닥이 안 나오네. 어제는 미신문지 그래 하는데도 마스크를 안 끼고 막 소리 질렀잖아. 오늘 저 앞에 마스크 하나 줘요. 오세요. 동물을 배웠겠네. 네, 동물을 배웠습니다. 그래? 당신만님 안녕하세요. 먼지가 너무 많아. 물이 너무 많아. 아담이 아담하다 아담이 너 뭐 있어요? 다 자유로워. 남이 마스크는 남아요? 오늘도 보였어요. 사람 마음. 어디가 여기서 내지.
넘어가. 네. 여기 두마리 나와 있어. 이거 저기 크리스마스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이제도 원래 저희네 집 한번으로 세상 하나 부르는데 나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네 저는 저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내일 내가 이렇게 일정 시간에 찍어야 된다는 걸렸고, 서울에서 5시쯤에 19분까지 올렸고, 자꾸 일정이 문제인데 연구가지. 그만하게 되면 이제 연습, 빨리 운전을 하는 바람에 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 회복은 이렇게 연구하다가 저희가 모두 자료로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팔 아프고 이빨 아프고 하니까. 리모델링 하시네. 고맙습니다. 재래미 정도 하는데요. 네, 시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할 때는 참 넓게 살라니까 되게 좁아졌어요. 괜찮습니다. 거기 괜찮다. 해사랑님 반갑습니다. 성중림님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곳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자유수호를 위한 변호사들의 모임, 기자회견이 잠시 후에 원래 1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시 반 예정으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우리 법 영구에 법관에게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하는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지금 현재 그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당한 김경수가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김경수를 이 전국주사파 정권에서 석방시키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을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는 연예인 그 친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 레슬러 출신이라는 김남훈이, 덩치 큰 김남훈이가 사회를 보면서 김경수를 석방하라고 무슨 뭐 양심수라도 되는 양 광화문에서 집회를 좌파들이 모여서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오른쪽 판단을 사람들 다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나? 지금 김경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좌파들이 드디어 우리 법 연구에 법관을 통해서 김경수를 석방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을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의 대선 전후로 1억여에 달하는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죠. 문재인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부정 사건으로 구속돼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성의 치명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을 선고한 승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승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등 문별하게 국민을 순동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부 내에서는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 정권을 눈치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망한 사건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민변이 좌파 쪽에는 민변이 있다면은 우리 우파에는 자변이라고 하죠. 자수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자수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오늘 발표합니다. 이번 그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를 오늘 참석하는 변호사 명단을 제가 고영주, 김기수, 박윤환, 정선미, 정성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성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성재, 권우연, 이영호, 부상일, 김태훈, 구상진, 홍세욱, 이경재, 노태우, 우인식, 임병철, 차기환, 황성욱,
최명성, 석동현 변호사님도 오시네요. 자,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법원에 들어가려 하면서 시민들 얼마만 사갔어요? 감찬. 지금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 여기 박인환 교수님도 법조 30년 이상 되신 분이지만 여기 다 고명하신 분인데 제가 오늘 사회 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만 더 기다렸다가 변호사님들이 축소 오고 계시기 때문에 다 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원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법조인들이 이 법원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 돼서 법원 공무원들도 많이 내려오고 것 같은데 시간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공식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동안 우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주관을 맡고 계신 백승재 변호사님 관한 설명을 좀 이 기자회견 하게 된 배경을 한 2, 3분 잠깐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 잠깐 한 말씀 해주시고 나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은 지난 김태우 수사관, 그다음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지난 올 1월 3일날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우 수사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 이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라고 저희가 성명서를 낭독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그 드루킹 그 김경수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올바른 여론 형성을 방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심 재판장님이셨던 그 성창호 판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검찰에서 기소 방침을 표시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도 인신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심 재판장님에 대한 인신공격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재판부가 드루킹과 그 다음에 김경수에 대해서 형사 2부와 4부로 나눠서 재판을 함으로써 공범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그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나눠서 판단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혹시 드루킹은 유죄, 김경수는 무죄 이런 식으로 김경수 살리기에 나서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아야 되겠다.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이 그 주심판사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주심판사가 우리법 연구회의 소속 판사십니다. 그리고 그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과 여러 가지로 이제 가까운 사실상 측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공정성을 널리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강한 의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국민 여론도 환기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서 국민이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해 주려는 그런
목적과 취지하에 이 자리에 많은 변호사님들과 함께 모인 겁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변호사님은 지난 기회에 대한변협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박인환 변호사님 잠깐 한 말씀 하시고 제가 서면서 예, 오늘도 이렇게 미세먼지가 자욱한 날에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재 우리 전임 대한변협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드루킹 사건 자체는 아마 우리나라가 초유에 겪는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판결문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국민 여론은 인터넷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종이신문, 심지어 KBS, MBC 뉴스조차도 1% 정도 시청률이라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종이신문의 시대가 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인터넷 조사를 하니까 가장 영향력이 큰 뉴스가 뉴시스, 뉴스원, 심지어 뉴데일리, 뭐 이데일리, 또 뭐 이런 신문들, 종이신문을 아예 발행하지도 않는 인터넷 언론들이 지금 주류 인터넷 뉴스를 장악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뉴스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에 지금은 또 시대적인 트렌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댓글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치권과 결합할 때는 선거철이 되면은 여론 형성은 우리 국민들이 80% 정도가 댓글을 통해서 주요 정보에 대한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의 특징은 바로 그 댓글을 조작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1억 건 정도에 가까운 공감과 비공감의 클릭을 통해서 140만 건 이상의 댓글 자체를 조작을 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조그만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상위 댓글을 독차지하게 하는 그런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를, 위협을 가한 사건이죠. 1심 판결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현 집권 여당 민주당과 청와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거당적으로 심지어 전국을 다니면서 콘서트를 한다거나 판례 비판 콘서트 또는 유사한 자기들을 지지하는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최근에 판례 비판 토론회까지도 개최를 했지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자유를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 변호사들은 규모도 작고 세력도 아직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1심 판결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1심 판결 취지를 항소심에 가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신 우리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언론에 종사하는 분은 그 취지를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서 아마 조중동을 포함한 종이신문에는 거의 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지금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인터넷을 통한 댓글 여론 조작, 다시 말해서 부정 선거다, 다시 말해서 부정 대통령 선거다, 다시 말해서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준비해온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후에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좀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법 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후로 1억 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 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되었다. 이에 집권 여당과 지지 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면서 사법부를 흔들었습니다. 심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도 되기 전부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양승태 퀴즈라는 마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1심,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공정하고 정치 중립적으로 진행돼야 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합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사법부를 포함해서 국회와 정부는 이를 단호히 배격해야 하고 건절시켜야 합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도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법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고 합니다. 김 판사는 최근에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에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의 일원입니다. 왜 하필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2년 편향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 배치해서 주심을 맡깁니까? 그리고 그런 일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합니까? 게다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선거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4부에 이렇게 배치해서 공범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을 다른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배당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범죄 사실관계나 판결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공범관계에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라는 것만 내세워 서로 관련성이 있는 이 밀접한 두 사건을 분리 심리하고 재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만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져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모든 요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 배치하고 이례적으로 공범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그리고 드루킹 일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분리 판결되어서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허익범 특검은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사실이 유사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 심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특검에 임명되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의 의심을 받는 조치를 하는 마당에 적극 대처하고 특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3월 6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제가 변호사님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낭독하겠습니다. 고영주, 김기수, 박인환, 정선미, 정성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승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승재, 권우현, 이용호, 부상일, 김태훈, 부상진, 홍세욱, 이경재,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최명성, 석동현, 김진각 변호사님입니다. 예, 저희가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선창을 해서 제가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 촉구한다라고 한 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면은 뒤에 촉구한다만 연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를 촉구한다. 촉구한다. 한 번만 해주세요.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예, 이상 성명서 낭독을 마치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다른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좀 더 들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 질문을 좀 해주시죠. 팬더마이크 김종영입니다. 성창호 판사 계속해서 판사 10명이 어제 불복했지 않습니까? 성창호 판사 말고도 다른 판사들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으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심 재판을 진행했던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일단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그 외에 나머지 판사님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저희는 다름 아닌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지 않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처벌하거나 또는 탄핵을 통해서 더 이상 이 나라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이 없게끔 만드는 이런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창호 판사 개인에 대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한 부분이고, 둘째로 지금 2심 재판부 고등법원 재판에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배당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이념적 편향성에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가 행정권 산하에 들어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예. 신재문 사무관에 대해서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신재민 사무관님하고는 지금 접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 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예. 우리 변호사님, 신재민 사무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김태우 사관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자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분은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신재민 사무관도 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뭐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있는 폐쇄병동에 감금이 돼서 사실상 감금이겠죠. 그 일체의 어떤 접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본인이 충분히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 누군가의 세력이나 누군가의 위협으로 그 자식인이 누릴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막고 있는지, 어떻게 막고 있는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신재민 사무관이 본인 의지로 뭐 정신병동의 그 언론의 감시를 피해서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저희가 좀 답변 오늘 기자회견 취지는 지금 드루킹 특검 관련된 부분이어서 조금 취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거는 좀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계십니다. 지금 그 성창호 판사를 비롯해서 다른 10분 이상이 지금 기소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데 법원 내부에서는 과연 이런 그 조치나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행위가 아무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일반인 제 입장에서는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러는데 실제 법원 내에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알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법원이나 이 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도대체 하고 계시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인철 변호사님. 뭐 저희도 뭐 직접 접촉해서 뭐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법이라는 것이 소극적인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 적극적으로 행정 권력처럼 행정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서 사건이 들어오면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법의 소극성에 기해서 또 사법 판사님의 입장 자체도 그런 입장인 것 같다는 생각을 듣고 그게 외부로 표현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저도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오랜 법조 경력에 비추어서 판단을 해보면 분명히 사법부 내부에서도 일반 법관들이 굉장히 속을 끓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과거에 1차, 2차, 3차례 사법파동이 있었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앞으로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역사법파동이 저는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도 보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사들이 그 정도 양식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창호 판사를 불구속 기소를 해놓은 상태라면 성 부장 판사는 앞으로 재판을 못합니다. 대법원 판결 나기 전까지라도. 어떻게 재판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로 할 것 같으면 어떤 판사라도 재판하기는 두려워지죠. 여기서는 지가 재판을 받고 저기서는 지가 다른 사람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사건은 최초 아마 앞으로도 세계에도 없을 겁니다. 현직 부장판사를 그대로 재판정에 내세우게 되고 아직 사표도 내지 않았는데 이러면 사표 내라는 소리는 똑같지요. 저는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견 경력을 보면 아주 중견 판사입니다. 그 중견 판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법원 내부 판사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역풍이 충분히 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드립니다.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들은 가장 모르는 게 이제 법 쪽입니다. 법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벤트 있을 때는 관심을 갖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김경수 특검만 해도 뭐 출석하고 이럴 때는 관심이 가지만 실제로 법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변호사분들도 지금 스포츠가 되고 저희도 이런 법적인 저항을 할 수 있게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법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어서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저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지식을 이런 이벤트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기자회견의 특성이 있어서 포인트가 정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특정 이념 편향 단체 소속 판사가 주심을 맡게 돼서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원에 던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들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논외적인 얘기는 좀 생략하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사법적폐, 사법농단 프레임을 만들어 왔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됐다. 성창호 판사에 대한 적폐 판사로 기소를 해서 사법농단 판사로 기소를 했다는 이 사실을 볼 때 왜 사법농단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지를 이제 국민들이 깨달을 때가 됐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걸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고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대화가 잘 안 들려요. 저희가 오늘 요 메시지만 전달하고 2차 계획은 자수변에서 내부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저희 지금 여기 오늘 10여 분 와 있는데 아까 이름 호명해드린 변호사님 뒤에는 모두 수백 명의 우리를 지지하는 변호사가 있고 우리는 다수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은 사법부에 계신 우리 판사님들이 마음속으로는 지지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권이 성창호 판사는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법정 투쟁을 해서 사임하는 순간 굴복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창호 판사를 사임하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 성창호 판사가 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사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후적인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음에 활동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재판을 받는다. 말이 안 됩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웃기네요. 이해하기 쉽게 네. 자유를 수호하는 자, 시청자 여러분, 바둑이 김경수를 구출하기 위한 이 정부 주사파들의 노력이 이제는 우리법 연구의 좌파 변호사들 모임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김경수를 석방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금방 그 김기수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변호사들이 대다수가 좌편향되지는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김경수가 절대로 석방되지 않고 지연제를 감옥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 자체가 허위고 불법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문재인 정권의 대선 무효 정권 퇴진을 위한 기본이 되는 그런 자수변의 노력이 계속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다음 또 성명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는 또 다른 장소로 또 이동을 해서 방송을 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